전국의 위용소방대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와 통영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남은 진흙과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 곳곳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많은 양의 흙모래와 오물이 건물 안으로 밀려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마을 주변에도 각종 잔해물이 쌓이면서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멈추고 물이 빠졌다고 해서 수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된 집과 상가 안에는 두꺼운 진흙이 남고 물에 젖은 가구와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하나씩 밖으로 옮겨야 하는 힘든 복구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나 혼자 생활하는 주민에게는 무거운 가구와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청은 거제와 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위용소방대가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지원에는 전국 10개 시도의 위용소방대 인력 1,94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은 피해 상황과 현장의 복구 진행 정도를 고려해 거제와 통영에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투입됩니다. 위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는 침수된 주택과 상가 내부에 쌓인 흙모래와 오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물과 섞인 진흙은 무겁고 쉽게 제거되지 않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물에 잠겼던 가구와 생활용품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과 폐기해야 할 물건을 구분하고 건물 내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상가 내부뿐 아니라 마을 진입로와 도로 주변에 쌓인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이어집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워야 주민과 복구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과 주택 등 피해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도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많은 생활 폐기물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작업 역시 복구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지원 인력은 모든 지역에 똑같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투입됩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지역과 복구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입니다. 스스로 집안의 진흙이나 무거운 폐기물을 치우기 어려운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경남소방본부가 파악합니다. 단순히 많은 인원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복구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역과 작업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피해 현장에서는 경남 지역 위용소방대원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인력 등이 복구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전국 각지의 위용소방대원들이 합류하면서 복구 작업에 추가적인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침수 피해로 발생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물건을 꺼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는 과정까지 필요합니다. 통영에서는 육지뿐 아니라 섬 지역의 복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섬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장비와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해 복구는 단순한 청소 작업이 아닙니다. 배수와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도로 정비, 생활공간 세척과 방역까지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주민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구의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안전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물이 빠진 지역이라고 해도 산사태나 건물 붕괴, 감전과 같은 추가 위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의용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사태나 건물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과 감전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복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진흙과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은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충분한 휴식과 식수 지원,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건강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재난 복구 현장에서는 빠르게 작업을 끝내려는 마음 때문에 무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돕기 위해 투입된 인력이 다치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속도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전국 의용소방대는 이번에 처음 재난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여러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과 주민 지원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다른 지역의 재난 현장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인력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태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집안의 진흙을 한번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직후에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많아 실제 작업을 함께할 사람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인들에게 복구 속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침수된 물건을 정리하고 상가 내부를 세척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곧 생활 안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은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청은 경남소방본부와 관계기관을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활동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에 몇 명이 투입됐느냐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도움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은 순식간에 평범했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이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지원은 피해 주민들이 다시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앞당기는 힘이 됩니다. 거제와 통영의 복구 작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지원이 주민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모든 복구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